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시행할 경우 삶의 질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잘못된 진단 때문입니다. 최근 82세의 김 여사님은 필요하지 않은 의료시술을 받으신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으셨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지만 단순한 검사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서 여러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78세의 박 선생님입니다. 그는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의사는 즉시 조직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감염에 걸려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했고, 결국 이 수치는 단지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검진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질병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치료 중 합병증, 약물 부작용,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과도한 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세 이후 건강검진이 수명을 줄일 수 있는 5가지 실제 이유와 검진 대신 관리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검진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치료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공유하여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능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건강하고 긴 삶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에게는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최근 학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영희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많이 지쳐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았는데, 정기검진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갇힐 뻔했어.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하고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어. 오랜 친구이자 의사로서 저는 영희가 어떻게 그렇게 지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늘 활발하게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며 특별한 병도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걸 확인하면 마음이 편하겠지.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검사에서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워졌고, 혹시 큰 병일까 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암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그는 몹시 불안해졌고, 혹시라도 결절을 제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명확하지 않자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결절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더 불안해졌고, 위험할 수 있다면 빨리 수술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준비를 하면서 그는 전신마취와 수술이 나이에 비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위험,
갑상선 기능 저하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그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검사 결과 해당 결절은 악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필요한 수술 직전까지 갔던 거지? 그가 그때까지 겪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침 검사 중 목에서 출혈이 생겨 추가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큰 걱정을 했으며, 영희 본인도 갑상선 결절에 대해 인터넷을 밤낮으로 검색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영희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검사와 부작용으로 인해 그는 몸의 기력이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곳에 결절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전에는 손주들과 나들이를 즐기던 그였지만 병원비와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제는 일상에서 즐거움조차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의사와의 긴 상담 끝에 영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하자. 증상이 생기면 그때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 되지. 70세를 훌쩍 넘긴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 구석구석 뒤지며 작은 암을 찾으려 하다 보면 결국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검사로 낭비하게 되는 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70세 이후에는 무분별한 조기 진단이 이로움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검사, 위양성 결과, 과잉 진단, 그리고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영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잉 진단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70세 이후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5가지 문제점과 과도한 검사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현명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씨의 갑상선 결절은 아마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일련의 검사와 수술까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화와 함께 젊은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변화들이 노인에게는 자연스럽거나 오히려 유익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과도한 검사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질병으로 바꿔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중 합병증, 약물의 부작용, 재정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진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실제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가 삶의 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검사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신장 문제 등 여러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태는 검사 중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절차 후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검사 지침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마취나 절차를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노인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2030세의 의학적 접근과 6070세의 접근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암의 조기 진단이 항상 최선이라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권장하게 만듭니다. 영씨의 경우 증상이 없음에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기대 수명과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과도한 치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검사는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무해하다고 믿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씨의 경우, 생검으로 인해 목에 출혈이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노인 환자에게는 전신 마취와 수술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내시경이나 영상검사도 장천공이나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조직이 더 약해지고 회복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중 장천공의 위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3배 더 높으며, 이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방사선을 사용하는 침습적인 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검사 결과의 불확실성과 추가 검사의 필요성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사람들은 큰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는 종종 새로운 검사나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소모를 초래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위양성 결과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생검이나 추가 검사를 받게 하여 합병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위양성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씨도 많은 사람들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이 가능성 있는 암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최종 진단이 질병이 아니더라도 검사와 치료 과정은 큰 소모를 초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기 진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양성 진단은 질병이 없음에도 양성으로 나타나 큰 불안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집니다. 노인에게는 작은 이상 소견도 종종 의사가 법적이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련의 검사를 권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 항상 기대 수명을 늘린다는 개념은 모든 사람, 특히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검사나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은 이로움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씨처럼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건강 악화, 재정적, 정서적 부담 증가, 더 어려운 노화, 그리고 빈번한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건강검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 검사와 의사의 관찰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다라는 생각만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검사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며 결과 해석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료가 실제로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서도 건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맞춤형 검사 선택. 전체 검진 패키지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대장암 이력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더 자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없는 고령자라면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되는 검사 예시. 대장 내시경. 70세 이후에는 장천공이나 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이 없다면 대변 검사로 충분할 수 있으며, 대장 내시경은 꼭 필요할 때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검사. 70세 이상의 남성에게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은 노년기에 천천히 진행되며
불필요한 검사는 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 맘모그래피 74세 이상 여성에게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이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여성은 만져지는 혹이나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면 충분합니다. 전신 영상 검사, 증상이 없음에도 전체 영상 검사를 시행하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집니다. 이는 특히 노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물 복용, 75세 또는 80세 이후에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근육통이나 피로 등 고령자에게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체 활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의 김 씨는 약 복용 후 심한 근육통을 겪으며 매일 하던 산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할 때 의사의 세심한 평가 후에만 시행해야 합니다. 2. 믿을 수 있는 의사와의 상담. 검사 결과 해석은 종종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87세의 박 씨는 매년 검사를 받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약간 상승이라는 소견을 보고 불안해하며 인터넷 검색에 의존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에서는 폐에 작은 결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암일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와 상담하자 이는 나이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이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력을 잘 아는 주치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검사인지, 피할 수 있는 검사인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검사 후에도 결과 해석과 추가 검사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일상 습관에 집중하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한 일상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매일 걷고, 잘 먹는 사람이 자주 검사를 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걷기, 수영, 스트레칭 같은 활동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사회적 교류 역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에서 30분의 산책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4.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 어떤 증상이 생기면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노화로 인한 수치의 미세한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거나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서둘러 침습적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75세에는 전립선 수치가 다소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갑상선 결절 역시 고령자에게 흔합니다. 실제 질환이 있다면 통증, 출혈, 체중 감소, 호흡 곤란 등 명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79세의 박 씨는 정기검진 중 폐에 작은 그림자가 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불안은 오히려 건강을 해쳤습니다. 5. 삶의 질을 중시하기. 노년기의 건강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노년기의 행복한 사람들은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과격한 수술이나 침습적 치료를 피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일상의 만족과 삶의 질 속에 있습니다.
특정 치료나 검사가 정말 나의 행복과 웰빙에 기여하는지를 항상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검사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님. 건강검진은 진단에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작은 검사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별표 비더 플리너 별표를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 지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 풍요로운 삶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